예,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소축계의 그, 상활, 대상정과 그 다음 효사를 하겠습니다. 이 310쪽에 보면, 이제 이 대상전인데, 이 상은 전체 괴상을 보고 그걸 갖다가 수도의 방편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의 모습까지 한 건데 뭐냐면, 상활은, 풍행 띄우고 천상이라. 이 바람이 하늘 위에서 행하는 거죠. 바람이 하늘 위에서 행하는 것이 소축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늘 위에 바람이 있는데, 이 하늘 위에 바람은 밤낮 사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하는 모습이 하늘 전체를 덮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조그마히 덮어요. 근데 서울서 눈이 그렇게 오더라도 영천 눈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바람은, 이 하늘이 거다는 바람은 군데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용이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누군 비 올 때 뭐 하고 햇빛 날 때 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하늘 위에 행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소축이야. 그래서 소축은 살축자, 그칠축자니까 작은 머무름, 또 작게 쌓여있는 현상도, 구름이 작게 쌓여있기나 또 잠시 머무르 있는 모습이죠. 바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가 그 이치를 깨달아서, 맞아. 그 이치를 깨달아서, 띄우고 문덕이라. 아름다울 이자.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축계의 문자를 보고 문덕 하는데, 이 문덕이 결국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답게 문덕은 뭐냐면, 자기가 공부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를 아름답게 밝혀서 이 무한한 변화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거죠. 소축계를 보면서는 이 세상 끊임없이 변해가고 변하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는 군자는 자기 내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문덕을 아름답게 길러가지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에 합당하게 적응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풍천 소축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수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때가 되면 이런 계를 보면서 사람은 바로 자기 내적 수양을 통해서 만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의 깊이와 넓이를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 문덕이야. 문덕을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잠시 머물러 가는 바람에 지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이 자기도 아름다운 문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16쪽에 전에 보면 건지 띄우고 강건이 띄우고 위손 띄우고 소축하니, 이것도 역시 피동력이죠. 건이 아주 강하고 굳센데, 그런데 위손 소축 피동이죠. 손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니 피동으로. 위소, 이것도 피동력이죠. 손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니, 그러니까 이 위손은 그냥 해석하실 때 무조건 피동으로 하면 돼요. 위손은. 부 띄우고 강건지 띄우고 성은, 강하고 굳센 성질은 유 띄우고 유순 띄우고 위능 띄우고 축 띄우고 저지라. 오직 유순함만이 능히
저지에서 그치갈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란 그 강한 것이 결국 물이라야만이 변화시키기가 똑같은 거죠. 가장 강한 것은 가장 유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수 띄우고 가위 띄우고 축 띄우고 지지나 비록 그것을 머무르게 해서 그치게 할 수 있으나 연 띄우고 비록 그래서 그쳐서 머물게 할 수 있으나 연 띄우고 비능 띄우고 고제 띄우고 기 띄우고 강근자요. 그러나 아니야. 무엇이 그 굳세고 강한 걸 갖다가 아주 굳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음이기 때문에. 음이 기지가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고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단 띄우고 유순이 띄우고 요 띄우고 계지라. 요따는 길들일 요자입니다. 오직 유순으로서 요따는 길들일 요자입니다. 유순으로서 길들인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죠. 강한 기운을 갖다가 자꾸 자기 부드러운 기운에 길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하고 연결시키게 돼. 미워하는 거야. 내 말이 맞다고 자꾸 반복하는 거죠. 고이 띄우고 소축이라. 그러므로 소축계가 돼. 조금 머물게 할 수 있어.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소축지 띄우고 의하여. 군자가 소축의 뜻을 보고서는 이 띄우고 이미 띄우고 기 띄우고 문덕하니.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문덕을 아름답게 해야 되니 그걸 못 깨닫는 거지 자기 있으니. 축은 취하니 모으는 것이니 위 띄우고 온축지 띄우고 이라. 그래서 이거는 사 가지고 모으는 뜻이 있는 거야. 취 속에는 또 그쳐야만이 사 모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군자 띄우고 소 띄우고 온축자는 군자가 바로 쌓는다는 것, 쌓는 바인 것은 군자가 끊임없이 자기가 쌓는 바인 것은 대적 띄우고 도덕 띄우고 경륜지 띄우고 업이요. 크면은 큰 세상의 도덕이나 큰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업, 정치나 철학이죠. 그런 업을 말한 거고 소적 띄우고 문장 띄우고 재인이. 작은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장과 재주나 같은 거야. 조그마한 거야. 자기 능력이죠. 자기. 그래서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소축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소축의 상을 보고서는 그래서 이 띄우고 이미 띄우고 기문덕이라.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문덕을 즉 내면의 공부를 아름답게 한 거야. 바로 이거예요. 문덕을 방지 띄우고 도의하면 방자는 견줄 방자입니다. 비교할 방자. 견주봐요. 도의에 비교하면 견준다면은 위소라 작은 것이 돼요. 그래서 소축이 된다는 거죠. 그 아래 보리도 한 폭이 앞에. 풍은 육이 이 띄우고 무질이니 기운은 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는데 무질 뭐 바탕 되는 게 안 보여. 바탕은 없어. 그 농축이 띄우고 불능 띄우고 구라. 그래서 능이 바람에 의해서 머물기는 할 수 있는데 오래 할 수는 없어. 고이 띄우고 소축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소축의 상이 됩니다. 이 띄우고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은 띄우고 미능 띄우고 후적이 띄우고 원시하라. 자, 미능 할 수 없다는 건데 무엇이 두껍게 사거나 자기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두껍게 할 수 있나 그것이 멀리 베풀지는 못해. 작은 법 같은 데. 그래서 이걸 이 문덕을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의 바탕으로 통해서 이제 초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구. 자, 초구는 복이 자원이니 하 띄우고 기구리요 길하리라. 자, 초구는 응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괴주, 이거 괴주인데 괴의 주인인 육사하고 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육사하고 그래서 육사가 응하니까 육사가
전체의 양료가 갖고 있는 강한 기질을 누그러뜨려서 좀 이렇게 머물게 해서, 그러면서 그 차츰 변화해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게 육사인데, 그 육사가 제일 먼저 자기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동참하도록 하는 사람이 뭐냐면 초구예요. 초구가 제일 자기 의미에 잘했으니까. 그럴 때는 초구가 곧바로 뭐냐면 복이 자원이라, 자기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복자는 돌아갈 복자입니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요가 갖고 있는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욕망보다는 자기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도래. 그래, 도로부터 한다는 건데, 자기 내적, 자기 내재하고 있는, 자기 내재하고 있는 자기의 도로부터 공부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도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도로부터 출발해 간다. 자기 있는 속에 공부부터 그 다음에 공부해 간다. 그 뜻이에요. 자도는 회복해 가지고, 욕망이 강한 욕망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내적 공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적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사효의 이야기를 듣고 바깥으로 나가는 기운을 속으로 수렴해서 자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자도니 도로부터 다시 하는 거야. 해와서 도로부터 다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이야. 무슨 허물이 있겠나기야. 어찌 허물이 있겠나기야. 자기를 바라보는 수양을 하는데 어찌 허물이 있겠나기죠. 그래서 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도 보면은 초구는 양요이 띄우고 건체라. 양요임에서 건의 체가 갖고 있어. 건수에 있으나. 그 양은 재상지 띄우고 물이야. 우에 있는 물이요. 우 띄우고 강건지 띄우고 재라. 그러니까 강하고 굳센 재질이 있으니 좋기 띄우고 상균이야. 그래서 좋기 위로 계속 욕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있고,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욕구가. 그래서 이 띄우고 부여, 이때는 다시 붙잡니다. 부여 띄우고 재상 띄우고 동기하니. 그래서 부여 다시 더불어서 뭐야, 위에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 위에 있는 상이 뭐야, 육사. 여기서 재상은 육사입니다. 육사와 더불어서 뜻을 함께 해서, 육사가 지금 현재 강한 양의 기운을 누그러뜨려서 다시 반출을 하면서 자기 분수를 지키라 그랬을 때, 바로 이 위에 있는 육사와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 귀 띄우고 진복 띄우고, 이때는 다시 회복할 목자입니다. 진복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위로 나아가서, 위에서, 그래서 나아가는 길에 돌아서, 나아갔다가 돌아온 거야. 위로 나아가다가 돌아온 거야. 자기 자신한테. 욕구를 위로 치솟아 올라가다가, 나아가다가 진복, 회복한 거예요. 회복. 자기 본성으로. 자기 본성 회복한 것이니, 그래서 내띄우고 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 자신이 돌아왔더라. 욕구가 강하다가 자기 자신이 돌아온 거야. 근본을 본 거지, 근본을. 육사의 도움으로. 고운 띄우고 복 띄우고 자도라.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도로부터 했다는 거야. 복기 띄우고 자더니 회복해서 이미 스스로부터 도를 스스로부터 했으니, 하 띄우고 과구지 띄우고 이라. 어찌 허물이 있겠나기야. 그래서 무고이 띄우고 우 띄우고 유길이라. 허물이 없고 또한 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길만 있다는 것은 초구가 자기 자신이 내적 수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던 욕망을 끄고 내적으로 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허물이 없게 된 거죠. 그 아래 한 줄 더 볼게. 제효의 모든 효에서 은 띄우고 무구자는, 무구라고 말하는 것은 여시적 띄우고 무구라. 이와 같으면 허물이 없어.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나갔던 욕망을 수렴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게 되면 허물이 없게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고운 띄우고 무구자 띄우고 선 띄우고 보고하리라. 그러므로 무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허물을 보충하기를 잘하는 거야. 허물을 보충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수렴하는 자기. 바깥을 나갔던 욕망을 속으로 수렴해서 자기 반출해서 보게 되면 허물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야. 그 말인 거죠. 그 주자의 본의도 한번 읽어보면 요거는 하께 띄우고 건체라. 하께는 건의 체가 되는데 본계 띄우고 재상지 띄우고 무리니 본래는 모두가 위에 있는 물건들이야. 건계 상도 전부 위에 있는 거야. 지옥 띄우고 상진이 띄우고 위음 띄우고 소측이라. 뜻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하고자 욕자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요것도 위소는 피동이죠. 음에 의해서 저지되는 바라. 위소 피동. 연 띄우고 초구 띄우고 체건이요. 그러나 초구는 그 체가 건이고 거하 띄우고 득정하고 아래에 거하면서 양짜리 양이 있으니까 정을 얻었고 전 띄우고 원어 띄우고 음하고 앞의 음과의 거리는 멀어. 육사와의 거리는 멀어. 수 띄우고 여사 띄우고 위 띄우고 정응이나 비록 사와 더불어 정응이 되나 이능 띄우고 자수 띄우고 이정하여 요게 바로 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이 스스로 그 발음을 지켜서 말이죠. 자기 내적으로 돌아와서 발음 지키냐. 그래서 자도라는 거죠. 스스로 그 발음을 지켜서 불이 띄우고 속치라. 그러니까 자연지 저지 당하지 않아. 육사의 뜻을 갖다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자체의 내적 수양으로 돌아오니까 자수이장하니까 그러니까 저지 당하지 않아. 그러므로 고로 유 띄우고 진복 띄우고 자도지 띄우고 사기라. 그래서 나아가 돌아오기를 자기 도로부터, 즉 자기 자신의 도로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그래서 촉을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상화라 해서 상화. 복 띄우고 자도는 회복해서 돌아와서 자기로부터 한다는 것은 돌아와서 자기 수양을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거죠. 밖으로 나갔던 기운을 수렴해서 자기 수양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기이 띄우고 기야. 그 뜻이 길한 것이야.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길한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럼 전에 보면 양강지 띄우고 재. 양강의 재주는 육이 띄우고 도이 띄우고 복하니.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는 뭐냐면 유자는 자자고 통해요. 유자는 자자 통해요. 그 도로 말미암아 그 도로부터 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죠. 돌아오니 기이 띄우고 기래라. 그 뜻이 길한 것이라. 초여 띄우고 사, 위 띄우고 정응 이로되 초와 사는 정응이 되는데 재 띄우고 축시에는 축의 때에서는 내 띄우고 상축이라. 서로가 저지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사가 자꾸 이렇게 초구한테 정응이면서 말리는 거죠. 실없이 나가지 마, 나대지 마, 실없이 나대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구인데, 이 구인은 이게 중을 얻은 거거든요, 중을 얻는데 이게 정은 아니죠. 부정이죠. 부정인데, 그냥 중을 얻었기 때문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구인은 견복일이 기하다. 견자는 이끌 견자거든. 끌 견자. 이끌 견자. 이끌어서 회복함이 길하다.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견복이. 이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뜻이거든요. 이끄는 것은 누군가 다른 걸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인은 양인데도 이 음과의 호응을 해야 될 그런 천재니까 자꾸 음이 제자를 쓰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응이 된 초구를 데리고 함께 육사와 서로 응하다는 거야. 끌고 가는 거는 초구를 끌고 가는 거야. 초구를 끌고 자기 자수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중의 자리로, 자기 중한 자리로 돌아가니까 이건 길하다는 거야. 자, 그 역주를 한번 볼게요. 역주가 재밌는 건데, 이게 지역이 어렵다는 걸 한다고 쓰는 건데, 구의견복인데, 사계 김장성 선생은 정의천의 전에서는 2와 5가 견연하여 회복하는 곳으로 본 반면, 즉, 2호와 5호가 서로 응이니까, 2호와 5호가 서로 응해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구사의 충고를 듣고 자기 본성을 회복한다고 본 것이 이 정의천의 해석이라는 거. 아래 전 나왔지. 그런데 주자의 본인은 뭐냐면 이와 초가 견이란 것을 봐. 이 이호가 초구를 데리고 육사하고 호응한 거로 보아서 두 해석이 각각 다르다기야. 그러니까 주자도 정의천의 주를 본고한 사람의 입장이고 또 두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요 견인 한 문제를 보고 이렇게 그 대학자들이 달리 봤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주역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전복계. 저는 이 띄우고 이양 띄우고 거 띄우고 하체지 띄우고 중하고. 그래서 이는 양으로서 하체의 중에 가고, 자, 하체의 가운데 중에 가고, 오 띄우고 이양 띄우고 거 띄우고 상체지 띄우고 중하여. 또 오는 양으로서 상체 중에 거해가지고 개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거중하여 두 개 모두 다 양강으로서 중에 거해가지고 위음 띄우고 소축이니 이것도 위소니까 피동이죠. 음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으니 구욕 띄우고 상복이라 함께 우러 올라가서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오수 띄우고 재 띄우고 사상이나 오는 비록 사의 위에 있으나 이 띄우고 이것도 역시 피동이죠. 위 띄우고 위기 띄우고 소측적 띄우고 동하여 이것도 역시 피동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는 사저사 이 육사에게 저지당함이 되면 똑같은 거야. 피동. 위소는 피동이죠. 이거 똑같이. 극이자는 육사지, 육사. 육사에서 저지당하면 똑같아. 그래서 시 띄우고 동기라. 그래서 뜻이 같은 자들이야. 부 띄우고 동만 띄우고 상환하니. 되죠? 동만 상환이. 그리고 환난에 함께 환난에 서로가 근심하는 게 되니까 서로의 같은 환난에 서로가 근심하느니 이오 띄우고 동기라. 이와 오는 동기라. 그래 고상 띄우고 견년 띄우고 이복이라. 그래서 바로 이와 오가 서로 연결해서 회복한다고 했다기야. 이렇게 봤던 거지. 정의천은. 이 정의천 관점이죠. 이양 띄우고 병진이 띄우고 띄우고 불능 띄우고 성하여 이양이 함께 나가는데 그래서 불능성이라 음이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부수 띄우고 규벽이라 마침내 그 회복함을 얻게 된 거라. 고길이라. 그래서 길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이 아래 본이 보면 어떻게 했냐면 삼양 띄우고 동지이 띄우고 구이 띄우고 정근 띄우고 어미로되 삼양이 건의 삼양이 검의 이 삼양들이 하나 둘셋 삼양들이 뜻인 같은데 그런데 구이가 음에 점점 가까워있어. 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카미로데 이기 띄우고 양중이라. 그런데 강중이라. 강중에 있기 때문이라. 고로 띄우고 고 띄우고 능력 띄우고 촉으로. 그러므로 초구와 더불어 초구는 정의이기 때문에 육사 정의 때 초구와 더불어 견연 띄우고 이복하니 서로 이끌고서 연결해서 회복하게 되니 역 띄우고 길이라. 그래서 길도라. 그래서 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천이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저도 원래 보면 계속 느끼는 건데 해석이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너무. 상활. 견복은 재중이라. 견복은
중요에 있기 때문이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중요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중정한 자리가 중요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네, 강하게. 그래, 역불 띄우고 자시라. 또한 스스로 잃지 않는 거다. 그 역이라는 건 앞에 촉으로 말한다는 또한 잃지 않는 거다 했다고. 자, 이건 전을 한번 볼게요. 이는 거중 띄우고 득정자이라. 중에 가해서 정을 얻은 것이라. 이 정은 아닌데 실은. 강류 띄우고 진퇴를, 강류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불시로 띄우고 중도라. 그 중도를 잃지 않은 것이라. 양지 띄우고 복에, 기세 띄우고 필강이나. 양의 기운이 회복되며 그 세가 반드시 강하나 이이 띄우고 처중이라. 이로서 중에 처한 것이라. 고수 띄우고 강어 띄우고 진이나. 그러므로 비록 강하게 나아감이 강하나 역 띄우고 부지어 띄우고 과강이라. 그런데 또한 강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데는 이르지 않으니 과강은 내 띄우고 자시라. 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잃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이는 아주 강하긴 강한데도 이 중이란 자기 자리 때문에 너무 과하게는 아닌 중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본의의 역은, 본의의 역자는 성 띄우고 상요 띄우고 이라. 이 역자라는 것은 초구, 상요, 초구의 효의 뜻을 이은 것이라. 이 말한 거죠. 자, 93인데, 이 93은 이제 양요인데, 양요 이거는 지하위를 보고, 이 음요는 부인을 보는 건데, 음요니까, 이 부인이, 양이 이 3의 자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리인데, 남편으로서. 그런데 이 육사는 뭐냐면 전체가 강한 걸 누구려뜨려서 함께 나아가서 서로 조화롭게 살자는 그런 의의를 갖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의의를 갖고 자꾸 양을 누구려뜨리는데, 6.3이 너무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6.3화를. 6.3을 안 되니까 서로가 지금 기운이 어긋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기운이. 이 두 사람이 서로가 강한에 어긋나니까 이 9.3이 갖고 있는 그 강한 기질이 결국은 스스로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망쳐보면 6.3은 여 띄우고 탈복이야. 수레 바퀴가 빠져버렸어. 수레, 원래 그 바퀴 축인데, 이 길이가, 그거 빠지면 수레 못 끄는 거죠.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야. 9.3은 계속 나가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수레 바퀴가 빠져 나갈 수 없는 격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되니까 붙여 띄우고 반복이라. 부부가 서로 눈을 흘끼고 바라보는 상이 된 거야. 아주 온수처럼 바라본다는 거야. 그 이유가 전에 설명, 이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3이 띄우고 양요로 겁을 띄우고 독자하고, 3은 양요로서 바로 부중에 중을 넣지 못하고, 그 하는 것이 중을 넣지 못하고, 그리고 이 띄우고 밀비 띄우고 어사니, 사에 아주 가까이 있으니 음양지 띄우고 정은 상고해라. 그 음과 양의 정은 서로 구하는 데서 친비하니까, 바로 옆이니까. 우 띄우고 릭비 띄우고 부정하니. 또한 천하게 가까이 있는데도 중을 넣지 못했으니까, 6.3은 이 중을 넣지 못했으니까 위음 띄우고 축제자이라. 음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실은 소가 빠진 건데, 음에 제지당하고 있어. 고로 고 띄우고 불능 띄우고 전이라니.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유 띄우고 거여 띄우고 탈거 띄우고 윤복이니. 그래서 그 수레가 그 수레바퀴에 빠진 것 같으니 은 띄우고 불능 띄우고 행해라.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해. 6.3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해. 부처 반목은, 부부가 반목한다는 것은 음은 제어 띄우고 양자언을, 음이란 것은 양에게 제지를 당해야 되거늘, 음은 제어 양자, 양에게 제지를 당해야 되거늘 금만 띄우고 제하니. 지금 도리어 양을 제재하고 있으니 여 띄우고 부처지 띄우고 반복이라. 이거는 부부가 서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야.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상활.
부처 띄우고 반목은 불능 띄우고 정실이야. 이 실은 집실자도 되고 부인실자도 되는데 부부가 서로 눈을 흘기면서 다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는 거야. 아주 혼란한 상태인 거야. 자, 그 아래 전 보면 부처 띄우고 반목은 개유 띄우고 불능 띄우고 정기 띄우고 실가해라. 이것은 대개 그 집안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자처를 스스로 처하기를 불 띄우고 이더라. 도로서 하지 않아. 자기 욕만 간대요. 당장. 이때 도로서 하는 것은 자기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건교에는 종일 건거이란 말씀, 이게. 이 건교에 썼을 때는 이게 육삼은 종일 건거에 해가지고 종일 동안 아주 힘쓰고 노력해야 돼.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삼이라는 효자는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했더라.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계 상임에 상계 나가니까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자리니까 건교에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 띄웠더라. 그래서 고 띄우고 사덕 띄우고 제자여. 그러므로 사가 제재에서 불 띄우고 사진이라. 그래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유부 띄우고 불능 띄우고 정기 띄우고 신라라. 그래서 남편이 그 집안을 가정 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고치 띄우고 반복이라. 그러므로 그 부부가 반복을 이루는 것과 같아, 이거는.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거죠. 6.3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6.4. 이게 이제 이 효의 괴주가 되는 거예요. 이 괴주가 되는 효가 6.4. 가장 중요한 거죠. 6.4는 유부면 혈가하고 척출하여 목을이라. 자, 이게 아까 한 말씀, 이게 음의 유부는 음과 양의 유부가 다른데 음은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은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아들인 포용력이 끊임없이 양들이 거부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계속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게. 마치 어머니처럼 계속. 그래서 음이 아주 성실함 있게 되면, 음이 성실한 것은 끊임 포용한다, 포용. 육사가 유부를 한다는 끊임없이 포용과 받아들이는 거죠. 끊임없이 포용과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혈거, 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말 안 한다, 같이 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포용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부랑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 흘릴 일이 없어. 서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척추라, 두려움에도 벗어나. 혹시 말 안 들으면 어떨까 말할까 벗어났으니, 그래서 허물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를 볼게요. 사를 보면, 견을 볼게요. 사어 띄우고, 축시에 사에 대해서는, 육사에 대해서는, 처 띄우고, 근군지 띄우고, 위하여. 임금 가까이 위에 처해서, 축군이라. 임금도 저지하잖아. 이 신화 중에, 이게 이제 소위 재상인데, 이 재상이 임금한테 직관하는 사람, 직관. 그러면 안 된다고. 임금을 저지하고 있는 거야. 약 띄우고, 내유 띄우고, 부성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부성,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끊임없이 정성이 있다면, 적 띄우고, 오지 띄우고, 신자여. 그러면, 오의 뜻을, 오도 그 뜻을 마음으로 믿음 가지게 돼. 오도 그걸 감복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면 오도 뜻을 믿게 돼서. 그래서 종기 띄우고 취해라. 그래서 그 저지하는 뜻을 따르게 돼. 육사의 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궤독 띄우고 이름이, 궤는 바로 유도, 이름이 축 띄우고 중량자이라. 그러니까 양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 제양지 띄우고 지는 그 여러 양들의 뜻은 개우 띄우고 사하니 모두 사에서 얽매여 있는 거야. 사가 전부 다 메고 있는 거야. 너무 혼란하지 않게 거짓시키는 거야.
사 띄우고 구욕 띄우고 이력 띄우고 축지면. 그런데 사가 만약 힘으로서 저지한다면, 의미인데 힘으로서 전체 오양을 저지한다면 적 띄우고 이류 띄우고 적 띄우고 중강하니, 그러면 이 하나유가 사가 묻강을 대적하고 있으니 필견 띄우고 상해라. 이 견자는 피동이야 당할 견자입니다. 반드시 상해를 당하게 돼.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해를 당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런데 유 띄우고 진수 띄우고 부성이 띄우고 응지면, 그러나 오직 그 정성으로서 계속 정성을 다해서 진기 정성, 그 정성을 당해서 응한다면은 적 띄우고 가히 띄우고 감지라. 그러므로 가히 감동시킬 수 있어 상대를.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유부면 혈거하고 척추하게 된다 뜻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본의를 딱 한번 볼게요. 본의. 이 띄우고 일양 띄우고 축 띄우고 중량하여 일양으로서 문양을 저지하여 본유 띄우고 상해 띄우고 우구로 돼. 본래는 그 상해나 상하고 해침이나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돼. 이익이 띄우고 유순 띄우고 득정하고 그 유순으로서 발음을 얻었고 중어 띄우고 손체로 이양 띄우고 조자니. 자, 여기서 중허 속을 비우고, 여기서 속을 비우고, 이게 속을 딱 비우고 중어 해가지고, 그래 송의 채로서 솔의 채로, 손이 겸손하는 거니까 마음을 딱 비우고 겸손함으로써 이양 띄우고 조지라. 두 양을 보호하는 상이야. 바로 손께가 바로. 그러니까 신은 유부이 띄우고 혈거 띄우고 척줄지 띄우고 상이라. 그리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정성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그 피도 제거되고 해침이 되게 되고 척출 두려움에 벗어난 상이 있으니 무구 띄우고 해라. 허물이 없는 것은 마땅해 이거나. 이 말 하는 거야. 그 상활 유부 띄우고 척출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벗어난다는 것은 상 띄우고 합지라. 위에가 뜻을 합하면 위는 구호예요, 구호. 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믿음을 갖고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호가 육사의 뜻을 합하게 되는 거야. 아, 맞아. 너희 뜻이 맞아. 그래야만 이 전체가 조화를 이거 잘 살 거니까. 그래서 음양, 친비, 합이 딱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띄우고 유부면, 사가 이미 정성이 있으면 적 띄우고 오신 띄우고 임지하여, 오가 믿고서 그를 맡겨가지고 여지 띄우고 합질이니 더불어 뜻을 합할 것이니 소위 띄우고 득 띄우고 척출이 띄우고 무지라. 그래서 두려움을 엎선하고 허물을 얻게 된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출직 혈구를 가지라. 그러니까 척출직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은 해가 제거된, 피가 제거된 것을 가히 알 수 있으니 거기 띄우고 경제라. 그 가벼운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이런 거죠.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구호는 유부라. 자, 구호 유부는 뭐냐면, 구호는 이 속에서 뜻이 가득 차가지고 그 가득 찬 뜻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양요의 믿음이에요. 양요. 음료는 받아들인 거 이렇게. 음료 받아들여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허심을 받아들인다면, 양요는 충심이에요. 가득 찬 충심이죠. 가득 찬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밖으로 펼치는 게 바로 이 양이 갖고 있는 유부야. 그래, 유부라. 양은 끊임의 자기 마음의 정성이 꽉 충만해서 연비라. 이 연자는 매일였다는데 전부 다 자기가 연결하는 것 같아. 나머지 구호가 전체 오요를 한 마음처럼 연결시키는 게 연녀예요. 연녀. 자기 수양의 공부를 꽉 차가지고 전체 효를 갖다가 자기가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몸처럼 이기는 거지. 이게 리더지죠, 구호가, 왕이. 연녀는 나머지 5효를 전부 다 내 몸처럼 얘기해, 내 몸처럼. 내가 구호로서, 군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자기 마옥에 충실된 마음, 그걸 갖다가 꽉 채워가지고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전부 다 한 몸처럼 연결시키는 게 연녀예요.
그러다니까 부이 띄우고 기린이다. 그 부, 이 부는 왕만이 갖고 있는 부인데, 이 왕만이 갖고 있는 이 절대 부를 갖다가 전 효에다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로서 그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지도자는 이런 사람, 지도자는 명예만 가지고 실제로 백성은 잘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를 가지면서 재물을 가지면 이건 타락하는 거죠. 지도자는 부라는 명예를 가지고, 권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모든 부는 백성들한테 돌리는 거죠.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바로 참된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지도자는, 구호는 부를 갖다가, 이 부를 가지고 뭐냐면 이 부로서 모든 이웃, 모든 백성, 모든 오요와 더불어 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서만 권력만을 가지고 부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회의원 하더라도 그냥 봉사활동 하는 똑같은 거죠. 그거는 부를 가졌으니까 권력은 봉사라는 게 봉사, 사람들이 있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도. 그래서 그것처럼 이용하니 시는 유부이 띄고 혈과 적주자가리 바로 부로서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상활, 유부처 이것도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상이 합단들 구오가 뜻을 합하는 게 구오사. 그래서 구오는 바로 그 부를 갖다가 이웃과 함께 하는 거라 해서 됐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에 소축은 중량이 이음 띄우고 소축지 띄우고 시라. 이것도 역시 피동이죠. 위소니까. 음에 의해서 저지당한 때라. 오이 띄우고 중정으로. 오가 중정으로서 거 띄우고 존이 이 띄우고 유 띄우고 부신하니. 존이에 거에 있는데, 그런데 정성과 믿음이 있으니 적 띄우고 기류 띄우고 개 띄우고 엉지라. 그래서 그 유들이 이 초구에서부터 상까지 전부 다 그 유유마다들이 모두 다 응해. 구한테. 초는 초, 상은 사 다 응하는 거야. 그래서 고알 띄우고 연예라. 그래서 전부 다 연결된 것처럼 한 몸씩인다. 연결된 같이 여긴 것이라. 위 띄우고 견연 띄우고 상유야. 그래서 모두가 이어져 가지고 서로 따르는 것이라. 구호를. 오필 띄우고 완만하여. 오는 반드시 이 초구에서 잠깐 이 상구까지 있는 모든 이곳들을 다 당겨서 폼에 당겨가지고 끌어당겨서 여지 띄우고 상제라. 그래서 더불어 구제해 나가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할 일이죠. 함께 전부 다 구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띄우고 부이 띄우고 기이야. 그러므로 그 부로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가야 돼요. 지도자는 국가 경제를 잘 키워서 전부 다 함께 나눠가야 되는 거야. 과거 지도자를 보면 알 거 아닙니다. 어떤 지도가 훌륭한지를. 오이 띄우고 거 띄우고 존이지 띄우고 사니. 오는 바로 존위의 그 세에 거하네.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여 띄우고 부자 띄우고 축이 띄우고 재력하여 여 띄우고 인비 띄우고 공제하라. 그래서 부자가 그 부라는 것은 그 재력을 미루어서 그 재물을 미루어서 그래서 여 인비 이웃들과 인비니까 인비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과 같아. 이게 최고죠. 함께 하는 거. 지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모든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권력만 가지면 돼. 권력만. 그만. 그 아래 해볼게요. 본의의 끝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이는 서있자. 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부이 띄우고 기린 클 때 부위에 서있자 있죠. 앞에 부위에 서있자. 앞에 322쪽에 보면 구호는 유부라 연야여 부위 기린 클 때 그 서있자. 그 서있자가 뭐냐면 그다음 이제 303쪽에 보면 이는 유 띄우고 춘추 띄우고 이 띄우고 모사지 띄우고 이니 언능 띄우고 좌우 띄우고 재라. 이는 춘추전에서 모사의 이와 같으니 이거는 뭐냐면은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여도
부이 기름클 때 그 부로서 그 이웃들을 모든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며 나눠준다.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 자, 상활. 324쪽의 상활. 유부 띄우고 연녀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수양을 통해서 이 양의 수양을 통해서 내적 충만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서 연녀 모든 이웃을 함께 끌어당긴다는 것은 모든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자기 수양을 통해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연녀 다 끌어당겨 함께 하는 거죠. 그런다는 것은 불 띄우고 독불아 그 불을 독점하지 않는 것이야. 지도자가 리더가 불을 독점하면 그 사회는 혼란해요. 이거는 별거 아닌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뭐냐면 지금 현재 AI나 IT 때문에 부가 집중되거든요. 계속.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심각한 거죠.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전을 볼게요. 전에. 유부 띄우고 연녀는 믿음이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것은 계기 띄우고 인유 띄우고 개 띄우고 견인지 띄우고 종진이. 그래 그 유의 유와 더불어서 모두 다 이래 당겨가지고 다 따르는 것이니 여동 띄우고 동력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고자 함을 같이 해야 돼. 지도자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고자 같이 하고 부독 띄우고 유 띄우고 기부라. 그 부를 홀로 독점해서는 안 돼. 군자지 띄우고 처위에 군자가 우령과 고려가 처음되는 유기 띄우고 지책이라. 오직 그 정성으로 해야만 된 거야. 항상. 그때는 벗어날 수 있대. 그래서 상활할게요. 상구는 기후 띄우고 기천이. 자, 상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이 소축계 전체를 다 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말은. 소축계 전체를. 소축계가 이런 유고에서 그 부도 이웃과 더불어 하면서 이러면서 이 개개의 일의 욕망을 이제 채워져 가지고 전체가 어느 정도 이제 화합이 된 상태니까 이거는 마치 이 미룬 그 구름에 있었는데 부른데 미룬 부가 아니라 이제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 욕구를 다 충족시킨 상태가 기후예요. 비가 내려서 모든 양류의 욕구를 다 충족시킨 거죠. 그래 기처. 그래서 이미 제 자리에 바르게 차는 거예요. 비를 다 맞고서는 모든 효들이 자기 자리에 전부 다 바르게 차고 있는 거죠. 기후 기처라. 그러니까 상덕하여 제하니. 그러니까 모든 효들이 다 자기의 덕을 갖다가 숭상하여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제 다 자기 욕구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자기 자리에 안정이 됐으니까 모든 효들이 전부 다 그 덕을 태워서 실을 째잖아요. 가득할 때니 부정이면 야리라. 이 해석이 아주 극단적인 해석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 이런데도 육사 같은 육사지. 이 부인이 너무 곱고 발라가지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잘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민심 흩어지고 들을 거야. 이 말 하는 거. 이해됩니까? 세상이 안정이 돼가지고 모두 욕구 충족이 되는데 육사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옆에서 자꾸 바른 말 하면 잔소리 된다, 잔소리. 여가 계속 너무 바르게 하면 발을 정자니까 바르게 하면 이건 흉이 돼. 그런데 특이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뭐냐면 여정은 뭐냐면 이래도 여자는 늘 육사자는 늘 바르게 하게 되면은 항상 바르고 여 띄우고 정렬을 해서야 된다. 이래도 여인들은 이 육사는 항상 바르고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 띄우고 정려해야 된다. 이렇게 여 띄우고 정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자가 이런데도 여인이 계속해서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 융합된 마음도 깨지기 때문에 위태롭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가 두 가지예요. 여 띄우고 정려를 묶어서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여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325쪽에 그 넘어가서 월 띄우고 기망이니 군자 띄우고 정이면 흉하이라. 월이, 자, 기망인데 이 달에 대해서는 세 개가 있죠. 월, 달, 기망. 그 다음에 임이 있자. 이망, 그 다음에 기망. 요거는 14일, 요거는 15일, 요거는 16일, 음력으로. 14일은 기망이고, 이망은 보름달이고, 기망은 16일이에요. 달이. 그러니까, 이 월이, 달이, 열날이 가장 좋을 때죠. 보름달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보름달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망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볼이, 달이, 기망이니, 군자, 정이면,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 정말 나가게 되면 흉이라. 근데 기망에는 이제 안분해야, 머무려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이때 욕심을 내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6호에서 이미 다 끝난 거야. 비가 내려서 다 끝나는데 더욱더 나가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이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다 설명이에요, 지금 현재. 세상은 끊임없이 달도 참어 기운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참어 기울이게 되니까 그 참어 순간부터 기울어지게 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모든 독재자들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망인 상태에서 너무너무나 사람들 인정해 준 거야. 잘한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 달이 기망의 상태에서 이망차 도름 때린 상태에서 계속 자기를 지지해 준 착각하고 독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26쪽에 상활에 상활 기후 띄우고 기초는 이미 비가 내리고 이미 그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은 덕이 적재라 덕이 가득 차 있는 것이야. 비도 내려가지고 자기 욕구 충족이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 탁 안정하게 처해 있는 거야. 이것은 바로 그 개개의 덕들이 충만한 상태야. 가득 차 있는 상태야. 그 여기서 또 더 나가 욕심부리면 군자가 정흉이면 군자가 더 정벌해서 나간다는 것은 흉이라는 것은 정의 흉이라는 것은 유 띄우고 유소라 유이라 참 이건 의심할 의자거든요. 이건 의심하는 바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의심하는 바가 있다. 이미 여기서 다 이제 최고자 충분한 데가 이미 비도 내렸는데 이 상구의 효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음자리거든. 음자리인데 양이 떡과 있으니까 자기가 음자리인 자기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이 궤 전체에서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리가 음자리인데 양자리가 아닌데 음자리 같으면은 음자리 양이 있다는 것은 비록 음의 자리지만도 아주 양명하게 처신을 한다는 그런 건데 자기가 자기 양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소예요. 자기가 의심하는 바가 아니라 양인 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음으로서 양의 처신을 잘 받아들여 했는데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게 되가 뭐냐면 군자로서 나아가 욕심 부린다는 거야. 군자 정흉이라는 것은 군자가 더 나아가 정발해야 타는 흉하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는 거야. 그 전을 볼게요. 기후 띄우고 기처는 언 띄우고 축도 띄우고 정만이 띄우고 성이라. 이 축계의 도가 가득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라 축계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음장 띄우고 성긍하니 음이 장차 성함이 극해가지고 군자 띄우고 동적 띄우고 유 띄우고 흉자라. 이때는 군자가 움직이면 즉 정하는 거죠. 정하면 흉이 있게 되는 것이라. 음적 띄우고 양적 필 띄우고 손양하고 음이 양을 대적하면 그건 반드시 양이 없어지는 거야. 양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넘어가서 소인 띄우고 항 띄우고 군자죠. 필에 띄우고 군자니 소인이 군자에게 항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군자를 해치게 되니 안덕 띄우고 불 띄우고 이래와 어찌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기만 같은 거는 정의처는 전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소축계는 이 비계에서 전체가 화합된 그 마음을 통해서 각자 양요들이 욕구가 너무 강한데 그 욕구가 강하면 다시 이 전체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육사가 이게 재상으로서 또는 중간에 그 국무총리 같이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이 전체의 강한 기운 누그러뜨려서 그 누그러뜨린 강한 기운을 각자 수양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호응할 수 있는 충만한 비를 맞고 각자 자기 자신이 처하는 위치에 안정이 돼 가지고 적이 전보다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소축계라는 걸 갖다가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부드러운 육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체를 부드럽게 끊임없는 포용력을 갖고 가니까 끊임없는 포용력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한 몸으로 묶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소축계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이익계에 가는데 다음에 10번째 이익계로 하더라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